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설비보존 기능사 필기 기출 및 예상 문제 그 7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입니다. 유압 작동류에서 오일과 물이 분리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 항유화성이죠. 유화성이라는 것 자체가 오일과 물이 섞이는 정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티, 항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 오일과 물이 분리하기 쉬운 정도로 나타내는 것이 항유화성이 되겠습니다. 행정거리가 다른 두 개의 실린더가 조합된 형식으로 4개의 위치 제어가 가능한 실린더는 두 개의 실린더를 조합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위치 제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위치죠. 4개의 위치. 다위치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밸브의 표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구와 출구의 연결구는 직사각형 안에 직선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직사각형 안에 직선으로 표시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정상 작동될 때에, 즉 밸브가 활성화되었을 때의 유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입구와 출구의 연결구는 뭘로 표시됩니까? 이 굵은 실선으로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유체의 흐름 자체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어떻든 입출구의 연결구는 굵은 실선, 이 사각형 안에 있는 화살표 방향은 밸브가 활성화되었을 때의 유체의 흐름 방향과 경로를 나타냅니다. 적은 기름으로 급속 이송 효과를 얻는 데 꼭 필요한 회로는 답을 주어졌죠. 급속 이송 효과, 차동 회로입니다. 유압 실린더의 로드 측과 헤드 측에 같은 양의 기름을 동시에 공급해서 로드의 면적만큼의 기름만 공급될 때보다도 실린더가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린더에서 로드 측과 헤드 측에서 여기는 이제 작동을 하는 부분이죠. 여기도 기름을 넣고 여기서도 기름을 넣어서 빨리 이동할 수 있고 압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차동 회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적은 기름으로 급속 이송 효과를 얻는 것, 유압 실린더의 로드 측하고 헤드 측에 같은 양의 기름을 동시에 공급해서 로드 면적만큼의 기름만 공급할 때보다도 실린더가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적은 양의 기름 유량으로도 피스톤의 급속 이송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동 회로가 되겠습니다. 유압 시스템의 액온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 유압유의 온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하는 겁니다. 펌프 흡입적 온도는 80도를 넘으면 안 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몇 도를 넘으면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60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가장 적정한 유압유의 온도는 45도에서 55도 정도입니다. 이것을 넘는 것, 특별히 60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80도는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일의 첨도가 묽어지는 거죠. 급격히 낮아져서 윤활 성능이 저하됩니다. 물처럼 돼가지고. 그리고 내부 누설이 증가해요. 너무 묽으니까. 시스템 효율이 떨어지고 부품의 마모가 가속됩니다. 그래서 유압유의 온도는 대략 약 60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80도는 너무 높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사고 원인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가장 높은 비율의 사고 원인입니다.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A급 화재는 나무, 이러한 고체 연료가 타는 것이 A급 화재입니다. A급은 일반 화재고 B급은 유류 화재입니다. C급은 전기 화재고 D급은 금속 화재입니다. 그래서 A급 화재는 가연물인 나무, 종이, 섬유 등이고, B급 화재는 유류니까 석유나 가연성 액체, C급 화재는 전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화재, D급 화재는 금속 화재, 가연성 금속에 의한 화재입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명이 발생했다. 중대재해 아닙니다. 그러면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몇 명 이상 발생해야 중대재해입니까? 10명 이상 발생할 때 중대재해가 됩니다. 5명 발생은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명이 발생했다고 해서 중대재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작업성 발병자는 몇 명 이상, 동시에 10명 이상이 발병했을 때 중대재해가 됩니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의 조명은 몇 럭스 이상으로 해야 되냐? 75럭스 이상이라야 합니다. 75럭스 이상이라야 합니다. 통로의 럭스 조명입니다. 위험 예지 훈련의 추진을 위한 문제 해결 4단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단계 목표 설정, 결과를 분석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목표 설정까지는 맞습니다.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결과는 이걸 다 시행해 본 다음에 나오는 어떤 값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 분석이 아닌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결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훈련한 후에 단계에 가서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 예지 훈련입니다. 실제 훈련을 거친 것이 아니고 예지 훈련이기 때문에 목표 설정은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의 선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흡기 배기 저항이 높을 것, 그러면 틀린 것이죠. 숨을 들이마시고 쉬는 것도 어렵게 되겠죠. 저항이 강해서. 숨쉬기도 어려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방진 마스크는 호흡 보호기이기 때문에 호흡 시 저항은 낮아야 착용자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물론 집진의 걸르는 필터의 성분도 필터의 역할도 강해야겠지만 어떻든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흡기와 배기의 저항이 높으면 안 되죠. 숨쉬기 어렵단 말이죠. 흡기 배기 저항이 높다 그 말은 낮을 것 그래야 합니다. 흡기 배기 저항이 높으면 호흡곤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합 실린더의 출력 결정과 관계가 없는 것. 실린더 재질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용 연수와 관계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의 출력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합 실린더의 출력 결정과 관계없는 것은 실린더의 재질이 되겠습니다. 카운터 밸런스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 낙하 방지하는 거죠. 지게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내려올 때 이제 이게 올라갔다 내려올 때 자연 낙하로 쿵 떨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자연 낙하를 방지하고 중간에 완전히 힘을 빼지 않고 유압으로 좀 받쳐주는 거예요. 내려오는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카운터 밸런스 회로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배합을 만들어서 중력에 의한 자연 낙하를 방지하는 회로입니다. 변동하는 공기 수요의 공급량을 맞추기 위한 압축기의 조절 방식 중 가장 간단하고 압력 안전 밸브. 안전 밸브 나오면 벌써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릴리프 밸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무부하 조절 방식에 해당되는 거 배기 조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릴리프 밸브에 의해서 필요 이상의 공기압을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배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보건 표지의 색채에서 바탕은 노란색이고 기본 모형 관련 부분은 검은색인 표지판. 이게 뭡니까? 경고 표지가 되겠습니다. 바탕은 노란색에다가 여기에 어떤 경고를 주는 것은 검정색.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경고 표지입니다. 피스톤형 공합 요동 액추에이터의 종류가 아닌 것은 피스톤형은 이렇게 왕복 운동하는 거죠. 왕복 운동.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작동면과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인형은 뭐냐면 날개가 달렸고 회전형입니다. 그래서 왕복형 피스톤형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피스톤형 공합요동 액추에이터 종류가 아닌 것. 배인형은 날개 달려서 돌아가는
원심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텔레스코프용 실린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속도 제어가 용이하다. 틀렸습니다. 텔레스코프형 실린더는 어떤 겁니까? 안테나형 실린더죠. 그래서 하나를 차서 완전히 차면은 여기서 2단이 나오고 또 여기서 완전히 차면 또 3단이 나오고 이렇게 이 행정 거리를 늘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텔레스코프형 실린더입니다. 속도 제어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속도 제어가 용이하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결점 중에 하나입니다. 속도 제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대형 유아프레스의 램의 급속 이송을 위한 회로는 급속 이송 회로라고 주었습니다. 아주 급속 이송 회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유압을 줘가지고 이 물체와 닿아서 내리 누르는 실제로 프레스 역할을 하는 요 부분이 램이죠, 램. 근데 이 부분이 처음에 천천히 되면 작업 속도가 느려서 안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빠르게 내려왔다가 여기 닿는 이 지점에 와서는 천천히 유압의 힘이 가해지게 하는 거, 이 속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급속 이송을 하는 것이고요. 물체와 닿는 이 지점에서는 이제 힘을 주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급속 이송 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가연성 액체나 고체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화염을 접근시킬 경우에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의 증기를 발생하는 최저 온도, 즉 불 붙였더니 바로 붙더라 하는 그 정도의 온도가 인화점입니다. 불을 붙였더니 붙더라.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의 증기를 발생하는 최저 온도, 인화점이 되겠습니다. 스패너로 작업할 때 안전에 유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힘이 들 때는 스패너 자루에 적당한 길이의 파이프를 연기를 사용한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주로 이제 뭐 좀 숙련 있다는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이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볼트너트에 너무 힘이 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튕기쳐 나가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잘 물려서 앞으로 당기면서 적정한 정도로 조여주는 것이 좋지, 이걸 힘받게 하려고 거기다가 적당한 길의 파이프 연결해서 지렛대 역할로 조이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지선다에서는 멈추시고 답을 고르셔야 합니다. 답이 안 나오거나 틀렸으면 다시 아까 말한 처음에 단답형으로 돌아가서 몇 번이고 반복하셔야 합니다. 유압 작동류에서 오일과 물이 분리하기 쉬운 정도, 오일과 물이 분리하기가 아주 쉬우면 뭡니까? 아주 쉬우면 유화성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오일과 물이 오일하고 물이 화합하기 좋으면, 섞이기 쉬우면 이것을 유화성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하기 좋게, 그러면 하학유화성이죠. 그래서 분리하기 쉽게, 그러면 하학유화성이 되겠습니다. 행정거리가 다른 두 개의 실린더가 조합된 형식으로 4개의 위치 제어가 가능한 실린더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위치가 여러 개죠. 다위치형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이 다위치형 실린더가 텐덤 실린더하고 다른 건 뭡니까? 다위치형도 실린더가 여러 개 가지고 하고 텐덤도 2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텐덤 실린더는 출력을 얻기 위한 거예요. 길이 방향으로 연결된 형태로 행정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위치형이면 실린더의 행정거리가 각기 다릅니다. 이 2개의 실린더를 직렬로 연결해 가지고 힘을 넣는 게 아니라 다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개의 위치를. 그래서 각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다위치형 실린더가 됩니다. 그래서 텐덤 실린더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입니다. 밸브의 표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3번이죠. 입구와 출구의 연결구는 직사각형 안에 있는 직선으로 표시한다가 아니고 요 밖에 있는 굵은 실선, 직사각 안에 있는 이 화살표는 뭐라고 그랬죠? 밸브가 정상 작동할 때 유체 흐름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출구의 연결구이기 때문에 이 굵은 실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밸브의 기호에서 입구와 출구의 연결구는 직사각형 외부에 있는 짧은 실선, 굵은 실선으로 표시됩니다. 직사각형 안에 직선이나 화살 표시는 밸브가 활성화되었을 때 유체의 흐름 방향을 나타냅니다. 적은 기름으로 급속 이송 효과를 얻는 데 꼭 필요한 회로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차동 회로이죠. 로드 측이 여기에 있고 헤드 측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작동률을 넣고 이쪽에서도 작동률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차동 회로입니다. 그래서 유압 실린더의 로드 측과 헤드 측에 같은 양의 기름을 동시에 공급해서 로드 면적만큼 기름만 공급될 때보다도 실린더가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합니다. 적은 양의 기름으로도 피스톤의 급속 이송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정회로, 동조회로, 감속회로는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은 기름으로 급속 이속 효과를 얻는 데 꼭 필요한 회로는 차동 회로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유압 시스템의 액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찍혀졌습니까? 몇 번입니까? 4번이죠. 펌프의 흡입축 온도는 80도를 넘으면 안 된다. 틀렸죠. 약 60도C 정도에서 넘으면 안 됩니다. 적정 온도는 45에서 55 정도, 80도씨는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너무 묽게 되죠. 윤활 요 자체가. 그러면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윤활 성능도 저하되고 내부에서 누설되고 시스템 효율도 떨어지고 부품도 마모가 가속화됩니다. 유체 점도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저하하고 저온이 될수록 높아진다. 그렇죠? 점도는 끈끈한 정도잖아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묽어져서 저하합니다. 점도가.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질수록 더 단단해지죠. 더 굳어지죠. 그래서 점도는 높아집니다. 온도와 반비례합니다. 고점도에서는 응답시간 지연, 작동 불량이 일어난다. 고점도에서는 어떻습니까? 묽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제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시간이 지연되는 겁니다. 작동 불량도 일어나고. 그러면 저점도에서는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응답은 빨리 받아요. 그런데 압력이 불안정합니다. 스무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너무 묵다 보니까 내부에서 누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사고 원인은? 정답은 4번이죠.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가장 높은 사고 원인이 됩니다. 6번입니다. 건설재해 예방 대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4번이죠. 하도급에 대한 안전관리 체제를 느슨하게 해야 한다. 안전관리 체계가 느슨해 가지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리 하도급이라 할지라도요. 안전관리 체제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틀렸습니다. 다른 것은 읽어보시면 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 중 A급 화재는? 일반 화재죠. 네, 고체 연료 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급 화재, 일반 화재, B급 화재, 유류 화재, C급 화재, 전기 화재, D급 화재, 금속 화재입니다.
그래서 A급 화재는 고체 연료 화재고 금속 물질은요 D급, 전기장치는 C급, 유류 B급. 8번입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2번이죠.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입니다. 5명 틀렸죠. 10명 이상일 때입니다. 사망자 1명 발생한 재해, 3명 발생한 재해 1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입니다. 3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중대재해죠. 사망자 1명이면 중대재해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조에서 중대재해는 이겁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이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몇 명?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것이 중대재해입니다. 그래서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 발생이 5명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는 아니죠. 10명 이상 발생해야 중대재해가 됩니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의 조명은 몇 럭스 이상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75럭스 이상이라 해야죠. 통로 조명입니다. 75럭스 이상이라 해야 합니다. 위험 예지 훈련의 추진을 위한 문제 해결 4단계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나요? 네, 4번이죠.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행동계획을 세우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여기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4단계는 행동계획, 즉 목표 설정이고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훈련 후에 평가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예지훈련 추진에서 4단계에서 목표 설정 그리고 행동계획 그래야 되는데 결과 분석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11번입니다. 방진 마스크의 선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요. 네. 흡기 배기 저항이 높을 것. 이러면 숨쉬기 어렵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방진 마스크는 호흡보호구이기 때문에 호흡 시 저항이 낮아야 합니다. 즉 숨을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네. 분진 포집 효율이 좋을 것, 즉 잘 걸러낼 것 이 말이죠. 중량이 가볍고 안면 밀착성이 딱 달라붙어야죠. 이건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공합 실린더의 출력 결정과 관계가 없는 것은 실린더 튜브의 내경, 실린더의 재질, 출력 효율, 공기 압력. 정답은요. 네. 실린더의 재질은 내용 연수와는 문제가 되겠지만 당장의 출력 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각 지문들에 대해서 해설을 전부 달아드렸으니까 한번 쭉 화면을 멈추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린더의 튜브의 내경이라든가 출력 효율, 공기 압력은 전부 다 출력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하지만 실린더의 재질 자체는 출력 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 연수라든가 이러한 면에서 이제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카운터 밸런스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카운터 밸런스는 뭡니까? 자유 낙하할 때 속도 조절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 낙하를 방지하는 회로입니다. 너무 빨리 낙하해서 꽝 하고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배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낙하하도록.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밸런스 회로가 어떻게 작동되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화면을 멈추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변동하는 공기 수요에 공급량을 맞추기 위한 압축기의 조절 방식 중 가장 간단하고 압력 안전 밸브, 릴리프 밸브란 얘기입니다. 자동 배압을 한다 이런 말이죠.
배기 조절이 되겠습니다. 배기 조절, 릴리프 밸브 컨트롤이 배기 조절 밸브입니다. 압축기의 조절 방식 중 구조가 가장 간단하고 설정된 압력 이상이 되면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서 압력을 제어해 주는 무부하 조절 방식의 일종, 이것이 배기 조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압축기 조절 방식 조절한다. 압력 안전 밸브, 릴리프 밸브네. 그리고 압력을 제어하고 무부하 조절이네. 그러면 배기를 조절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금 표지의 색채에서 바탕은 노란색이고 기본 모형 관련 부호나 그림은 검정색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고 표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탕은 노란색의 그림이나 부호는 검정색이죠. 요게 경고 표지입니다. 바탕은 노란색의 그림은 검정색. 다른 것도 이 기회에 한번 이제 봐두죠. 지시 표지를 보십시오. 파란색 바탕에 뭡니까? 흰색 그림입니다. 이게 지시 표지입니다. 방독 마스크 쓰세요. 뭐 보안면 착용하세요.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지시 표지입니다. 금지 표지입니다. 출입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과 사선을 긋습니다. 이것이 출입 금지, 뭐뭐 금지, 금지 표시입니다. 안내 표시는요. 여기로 가면 씻는 데 있습니다. 뭐합니다. 녹색 바탕에 흰색 그림입니다. 안내 표지입니다. 여기서는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문양 경고 표시입니다. 피스톤용 공합 요동 액추에이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요크, 베인, 스크류, 레크미니언형. 액추에이터에서 피스톤형입니다. 왕복으로 직선 왕복을 합니다. 아닌 것은 베인형이죠. 날개 달려서 도는 겁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피스톤형이 아닙니다. 요크형, 스크류형, 레크피니언형 이런 건 전부 뭡니까? 피스톤형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크형, 스크류형, 레크피니언형은 공합 액추에이터의 작동 원리의 공통점이 피스톤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운동을,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액추에이터에서. 그래서 요크형, 스크류형, 레크피니언형은 뭐다? 피스톤형을 이용한 것 또는 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베인형은 날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은 피스톤형이 아닙니다. 17번입니다. 텔레스코프형 실린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은요? 그렇죠. 속도 제어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긴 행정거리를 얻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압력 차면 이 가운데서 또 하나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압력 차면 또 하나 나오고 행정거리를 길게 해서 작업 환경을 넓혀주는 겁니다. 단동 복동 형태로 작동되고 최종단의 출력 끝으로 가면 힘은 약하죠. 결점은 있습니다. 속도 제어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텔레스코프형은 안테나 뽑듯이 꽉 차면 또 안에서 또 하나 나오고 또 꽉 차면 또 하나 나오고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끝으로 갈수록 힘은 딸리죠. 일하는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행정거리가 길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긴 행정거리를 얻을 수 있다. 단동 복동의 형태로 최종단의 출력은 약한 결점이 있다. 속도 제어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형 유압프레스의 램의 급속 이동을 위한 회로는 급속 이송이니까 급속 이송 회로죠. 이 프레스에서 램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다 물 채놓고
꽉 쪼그리는 거죠. 이제 압력을 가해서. 요게 램인데 처음부터 천천히 내려오면 작업 속도 느려 안 되겠죠. 요 근처까지는 빨리 내려옵니다. 다 이제 물체와 닿는 그 지점부터 천천히 압력을 가하게 합니다. 좀 빨리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천천히 급속하게 좀 이동시킬 필요가 있죠. 급속 이송 회로입니다. 그래서 대형 요한 플러스 램의 급속 이송을 위한 급속 이송 회로는 작업물이 닿기 전까지는 램을 빠르게 이동시키고 작업 시에는 고압의 느린 이송으로 전환해서 효율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빨리 내려오고 여기 물건을 압을 가하는 이 지점에서만 천천히 압을 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램의 급속 이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속 이송 회로가 필요합니다. 가연성 액체나 고체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화염을 접근시킬 경우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의 증기 발생, 불이 붙는 정도, 이게 뭡니까? 인화점입니다. 발화점은 뭐죠? 불을 붙이는 매체가 없어요. 지들끼리 그냥 내부 어떤 점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 점화 누가 불 붙이는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스스로 불이 붙는 그 착화점, 인화점보다 높은 데서 이게 발화점입니다. 폭발점은 폭발하는 점이고요. 연소점은 인화시킨 다음에 스스로 타는 점, 이게 연소점이 됩니다. 인화점은 외부 점화에 의해서 연소가 시작되는 가장 낮은 온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스패너로 작업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이죠. 힘이 든다고 스패너 자루에다가 파이프 연결해갖고 지렛대 힘으로 당긴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튕겨 나가서 안전사고 난다든가 아니면 스패너가 망가지든지 아니면 볼트가 나가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스패너 작업할 때 볼트 머리와 너트의 치수에 맞는 것을 스패너를 사용해야죠. 또 스패너 사용 시에는 맞물린 부분의 방향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스패너 작업 시에는 반드시 다리와 몸의 균형을 잡고 그리고 안으로 당기면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 스패너 자루에 파이프를 연결해 사용하게 되면 과도한 힘을 가해서 스패너가 부러지거나 미끄러져 다칠 위험이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볼트 너트 치수에 맞는 스패너를 깊게 물리고 몸 안쪽으로 당기면서 몸 앞쪽으로 당깁니다. 조금씩 조작하여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당겨줍니다. 네, 문제집과 책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